임차인이 지치고 빨리 끝내고 싶은 이 마음을 이용해서 임 씨는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었단 말이죠. 그러면 이 낙찰자 박 씨 외 한 명이 임차인이 못 받아가는 금액에 대해서는 낙찰금 외에 따로 물어줬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기를 치려고 하는 사람들은 애초부터 이 돈을 줄 생각이 없었던 겁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피해자들의 이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또 그걸 악용해서 이런 사기를 치려고 하는 걸까요? 그런데 이렇게 법의 허점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전세 사기, 말만 들어도 화가 나는 단어입니다. 19년, 20년에 전세 사기가 엄청나게 이슈화 됐었죠. 주변에 꼭 한 명은 전세 사기를 당할 정도였는데요. 제 주변에도 전세 사기를 당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세 사기 피해자를 이용해서 또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또 어떤 수법으로 피해자들에게 또 사기를 쳐서 못 살게 굴고 있는지 샅샅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프라인 가해반에서는 매주 수업을 듣고 잘 이해하셨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리고 입찰을 바로 할 수 있는 물건을 찾기 위해서 매주 미션을 제출을 해줘야 되는데요. 미션은 실제 경매 중인 물건을 권리 분석을 해서 해석한 것까지 카페에 업로드를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 기수분이 제출해주신 미션 하나가 유독 눈에 띄는 겁니다. 경남 거제시에 있는 아파트 경매 물건인데요. 먼저 질문부터 볼게요. 수강생분이 이렇게 질문 남겨주셨어요. 근데 비고란의 2018 타경 13440 부동산 강제 경매에 의한 매각으로 우선 변제권 소멸한다라고 적혀져 있네요. 2018 타경 13445 경매건으로 1,100만원 정도의 금액을 배당받아서 우선 변제권이 소멸된 건가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제가 왜 갑자기 이 물건을 보여주는 걸까요? 이 물건이 지금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전세 사기 피해자분들한테 또 사기를 치는 사람들의 수법이 잘 드러나져 있는 물건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 물건 같이 권리 분석해 볼게요. 임차인 현황을 보니까 임씨가 있단 말이죠. 임씨의 임차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 등기를 볼 건데요. 먼저 소유권 이전 해서 박씨가 있고 박씨 외에 일명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두 명이 이 물건을 공동으로 가지고 있는 거죠. 공유자로서 두 명이 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강제 경매해서 임씨가 되어 있는데 이 임씨가 이 임차인 임씨입니다. 그러면 임차인이 강제 경매를 건 사건이 되겠죠. 그리고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는데 여기 비고란을 보니까 강제 경매로 인한 매각 이라고 되어 있고 2018 타경 13440 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결국엔 이 말은 지금의 소유자인 채무자가 되겠죠. 이 사람들도 2023년에 강제 경매로 이 집을 획득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매각 물권 명세서 한번 볼게요. 매각 물권 명세서에 임시 있고 최선 순위 설정 일자가 2023년 2월 27일입니다. 전입 신고 일자가 2016년 7월 15일이기 때문에 이 최선 순위 설정일보다도 대항력 발생한 시점이 더 빨라요. 그래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다 하면 제가 항상 반복해서 얘기해드리는 게 있는데 이 임차인이 배당을 받아갈 수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려요. 그거를 우선 변제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선 변제권을 가지고 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전입신고를 해야 되고, 두 번째가 확정일자 받아야 되고, 세 번째가 배당 요구 종기일, 여기 적혀져 있죠. 배당 요구 종기일 전에 임차인이 배당 신청을 해야 돼요. 그러면 배당 요구 종기일 전에 배당 신청을 한 거를 확인을 했어요. 이 임차인은 전입신고했고 확정일자 받았고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배당 신청을 했습니다. 그럼 우선 변제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신의 순서가 되면 배당을 받아갈 수 있는 권리는 가지고 있는 임차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비고란을 또 잘 봐야 됩니다. 비고란 보니까 임씨는 대항력은 있는데 2018 13445 부동산 강제 경매에 의해서 매각이 돼서 그때 우선 변제권을 썼기 때문에 소멸이 됐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보증금이 1억 8천만 원이었는데 그 예전에 진행했던 경매 물건에서 1,10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을 배당을 받아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선 변제권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이미 이전 경매 사건에서 우선 변제권을 가지고 배당을 받아갔기 때문에 이번에 나온, 그러니까 두 번째의 경매 물건이 되겠죠. 이번 사건에서는 우선 변제권이 없다는 판결이 난 게 있어요. 대신에 대항력은 살아 있습니다. 즉 대항력은 있는 임차인이지만 배당은 받아갈 수 없는 임차인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임차인이 지금 나온 경매 물건
물건에서 강제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임차인은 임차인으로서는 배당을 못 받아가고 이 강제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로서는 배당을 받아갈 수 있긴 합니다. 대신에 대항력은 있기 때문에 못 받아가는 금액은 낙찰자 인수사항이 되는 거죠. 이 물건은 다른 물건들에 비해서 권리 분석이 좀 난이도가 있는 물건이긴 합니다. 이런 권리 분석을 하지 못하고 지금 보면 3차 때에 최저 가격이 1억 2,416만 원일 때 한 명이 입찰을 했었어요. 근데 미납 처리가 되었죠. 이분은 사소한 권리 분석 실수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1,200만 원을 날리게 된 겁니다. 이번엔 이 임차인의 입장에서 상황을 예측을 해볼게요. 여기 전입신고가 2016년에 되어 있으니까 이 임차인은 2016년에 이 아파트로 이사를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계약기간 2년이 지나고 나서 이 집주인한테 나 다른 집으로 이사 갈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집주인이 나 전세금 빼줄 돈 없다, 보증금 못 돌려주니까 이 집 경매로 넘기던지 경매로 넘겨가지고 보증금 찾아가세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얼마나 어이가 없겠어요. 그런데 이 보증금이 한두 푼도 아니고 2억 가까이 되는 1억 8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이 집을 경매로 넘기게 되는 거죠. 이 경매를 신청할 때도 그냥 법원에서 공짜로 해주는 것도 아니에요. 돈이 좀 몇백만 원씩 들어갑니다. 결국 나중에 그 금액은 돌려받을 수 있긴 하지만 처음에 이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는 좀 몇백만 원이 비용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18년도에 이 집이 똑같이 경매로 나왔었는데 이때는 박씨해가지고 지금 2023 타경으로 나온 물건과는 다른 소유자입니다. 그래서 이 임차인이 처음에 이 집에 들어왔을 때 계약을 맺은 소유자가 되는 거겠죠. 보증금 못 준다고 한 그 소유자겠죠. 2018년 이때도 3차에 한 명이 입찰을 했다가 지금 미납을 했었습니다. 950만 원 정도 날렸겠네요. 그리고 경매 시작을 2019년 11월 5일날 첫 신권으로 나왔었고 2021년 2월 달에 지금의 소유자 2023 타경으로 나온 그때의 소유자 겸 채무자가 되겠죠. 그 사람들이 이때 400만 원의 낙찰을 받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잔금 납부까지도 다 했어요. 그럼 2018년 당시에도 말소 기준일이 2018년이고 임씨의 전입신고 일자는 2016년이었기 때문에 임씨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었단 말이죠. 그러면 이 낙찰자 박씨 외 한 명이 임차인이 못 받아가는 금액에 대해서는 낙찰금 외에 따로 물어줬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기를 치려고 하는 사람들은 애초부터 이 돈을 줄 생각이 없었던 겁니다. 처음에는 경매 초보인 척하면서 인수되는 금액이 있는지 몰랐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해요. 그러면서 나는 그렇게 줄 돈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얼마나 또 화가 나겠어요. 이사를 나가고 싶어도 나가지도 못하고 있고, 그래서 경매 신청을 했고 또 경매가 실제로 진행되기까지도 1, 2년이 걸리거든요. 그렇게 시작을 했지만 권리상 하자가 있다 보니까 계속 유찰이 됐던 거죠. 그래서 신권에서 만 1년 정도 지났을 때 낙찰을 받아가게 된 거죠. 그럼 임차인은 최소 2년에서 3년은 이 집 가지고 마음껏 고생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진짜 지칠 대로 지쳤는데 낙찰을 누군가 받아갔는데 이 사람이 또 뭐 돈을 못 주겠다라고 하니까 정말 답답했을 겁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하루빨리라도 이 집에서 이사를 나가고 싶고 이 사건을 좀 깨끗하게 종결을 시키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 마음에 이 낙찰자, 낙찰받은 사람한테 1억만 주시면 제가 나갈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만약에 이 아파트가 1억 7천만 원이 시세인데 이 사람이 인수해야 되는 금액 1억이고 낙찰 금액이 400만 원이었잖아요. 그러면 인수금액 플러스 낙찰받은 금액 1억 400만 원을 가지고 이 낙찰자는 이 집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임차인이 지치고 빨리 끝내고 싶은 이 마음을 이용해서 저렴한 금액으로 아파트를 취득하는 거죠. 그런데 이 집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상황처럼 흘러왔진 않았을 거고요. 그랬으면 다시 경매로 나올 일은 없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계속 인수되는 금액 못 주겠다라고 하고 이 임차인도 나도 못 깎아준다, 나도 받아야 되는 금액 다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번에 2023 타경으로 해서 새로 경매 물건이 또 나오게 된 거죠. 그럼 이때 소유자가 또 바뀌게 되는 거죠. 아까 2018년에 낙찰받아갔던 낙찰자가 지금은 소유자가 되고 채무자가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어떻게 이렇게 피해자들의 이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또 그걸 악용해서 이런 사기를 치려고 하는 걸까요? 우리가 경매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채무자의 빚을 우리가 낙찰을 받아감으로써 변제를 해주기도 하고 채권자
채무자 입장에서는 우리가 낙찰을 받아가니까 그 금액으로 못 받고 있던 금액을 받을 수 있고, 우리 입장에서는 시세보다 더 싸게 낙찰을 받아서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서로 다 좋은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진정한 경매 투자가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법의 허점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서는 절대 이런 분이 없으셔야 돼요. 방금 말씀드린 수법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수법을 이용해서 이 전세 사기 피해자분들한테 사기를 치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일반 매매로 부동산을 사고 팔게 되면 잔금까지 다 치르고, 그리고 법무사분들이 등기소 가서 등기를 쳐야지 소유권 이전이 완료가 된단 말이죠. 그런데 경매는 낙찰 받고 잔금 납부하는 그 시점부터 소유권을 가지고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인수되는 금액이 있는데도 그 금액을 물어주지 않았는데도 그냥 잔금 납부를 했다는 그 이유 하나로 소유권 이전이 되는 거죠. 이걸 또 이용을 하는 겁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가 더 이상은 그 집에 막 있기도 싫고 하니까 임차권 등기를 해놓고 이사를 나오는 경우들도 많단 말이죠. 그럼 그 집은 빈집이 되겠죠. 사기꾼들은 앞에서 말한 예시처럼 많이 유찰되고 나서 낙찰을 받고는 잔금 납부하고 소유권을 획득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잔금 납부를 했으니까 이제 이 사기꾼의 집이 되는 거죠. 그럼 집이 비어 있으니까 이 사기꾼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서 월세를 받는 거예요. 몇백만 원으로 이 집을 낙찰을 받아서 보증금은 1,000만 원에 매달 따박따박 월세는 50만 원씩 받게 되는 거죠. 법의 허점을 정말 제대로 노린 수법이에요. 너무 비양심적이지 않나요? 그럼 소송 걸어서 그 사람의 모든 재산을 다 몰수시켜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려면 또 소송을 걸어야 돼요. 돈을 받으려고 하면 이것도 몇 년이 걸릴 겁니다. 전액 다 받아갈 수 있다는 그런 보장도 없고요. 제 생각에는 인수되는 금액까지 다 납부를 해야 소유권 이전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 그렇게 되면 낙찰자 입장에서는 명도 과정에서 좀 수월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한테는 좀 불리하고 누군가한테는 유리한 그런 법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래서 경매 투자를 하시려는 분들도 경매를 당연히 배우셔야 되겠지만, 임차인으로 살고 있는 분들도 경매 공부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매번 이런 말씀을 자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우리는 정정당당하게 양심적으로 경매 투자를 하는 투자자가 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